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24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을 핥히고 간 장마는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사흘간 많게는 무려 600mm에 육박하는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이재민과 농업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영산강 등 지역 내 흐르는 커다란 강들이 잇따라 범람하며 농촌마을과 논밭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잠겼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남 나주시 수해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흘간 300mm를 훌쩍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나주시. 영산강이 범람하며 강변에 위치한 가흥리와 신성리 논밭은 모두 침수돼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야산을 끼고 위치한 농촌 마을도 섬처럼 변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는 흙탕물 아래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여러 농업시설들이 잠겨 있습니다. 축사는 파란 지붕만 간신히 물 위로 남긴 채 그 당시 심각했던 순간을 짐작케 합니다. 농촌 마을로 향하는 도로 곳곳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이 채 빠지지 않아 도로 형상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 작업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폭우 당시 순간이 악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쏟아진 비로 영산강 물길이 순식간에 거세지더니 곧바로 논밭과 마을을 덮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건 처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수해를 겪고 처음 다시 겪으니까 한 50년 넘게 됐을 겁니다. 배가 지금 며칠째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알이 이렇게 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물이 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쭉쟁이밖에 안 돼요.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택 곳곳에는 물이 가득 들어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졌던 당시엔 지붕까지 모두 물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과 마을을 구분하는 제방의 높이는 2.5m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어 주택을 모두 집어삼킬 정도로 홍수의 위력이 거셌던 겁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만만치 않습니다. 집안은 진흙으로 뒤덮여 뻘처럼 변했고 이불 등 각종 가재도구도 건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결국은 집이 그 우개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력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엄두가 안 나. 엄두가. 뭐 이불 같은 거 들지도 못하고 물이 다 먹어보니까 모든 게 다 했잖아 아내가. 우식주 다 있었는데 근데 싹 하나도 먹을 거 없어요 지금.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9일 기준 논 1344헥타르가 침수됐고 시설 작물 침수도 66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에선 농경지 6,823헥타르가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나주시는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민관, 군 모두를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농촌 마을은 삽시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피해 지역 농민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틀 만에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 8일 섬진강 제방이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섬진강 인근의 경남, 전북 농촌마을 여러 곳이 침수됐는데요. 농경지가 있던 곳은 큰 호수로 변했습니다. 생계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농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수해복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북 남원의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곡교 인근의 섬진강 제방 100여 미터가 높은 수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섬진강이 U자로 꺾이는 부분에 위치해 있어 큰 수해가 발생한 용전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상공에서 본 모습은 누런 흙탕물이 큰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비닐하우스가 많아 마을과 농경지 위치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길거리는 아직도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렵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고장난 보일러와 농기계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매캐한 냄새까지 진동합니다. 용전마을 회관을 가봤습니다.
건물 일부와 함께 평상 지붕이 폭삭 무너져 있고 무너진 지붕 위에는 집중호우를 피해 축사를 탈출한 소가 앉아 있습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소들도 눈에 띕니다. 집집마다 마당이 물에 모두 잠겼고 곳곳에 진흙을 뒤집어 쓴 쓰레기가 떠 있어 쑥대밭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해 복구 지원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빠른 배수를 도울 중장비 투입이 늦어져 물이 그대로 고여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급기야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1층까지 다 잠기고 지붕 1층 지붕만 보였어요. 하우스는 다 잠기고. 어제 제 방이 무너져서 침수가 됐지만 물이 이렇게 빠졌는데 복구 인력이 한 명이 없어요. 좀 전혀 없잖아요. 주민들만 있어요. 이 마을은 벼농사와 함께 멜론과 수박, 방울토마토와 고추 등 다양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의 출하를 코앞에 두고 모두 잃게 된 농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출하시킬 건데 저게 다 물에 잠겨가지고 하나도 못 쓰고 저온 창고에도 쌀이랑 저렇게 모든 작물들이 다 이제 물 잠겨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올해 한 400병 졌는데 다 날아갔어요. 물에 완전히 잠겼던 비닐하우스들은 맨 위쪽까지 토사와 수초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섬진강 범람으로 이곳 용전마을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화계면까지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하동 화계장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남에서는 또 9일 새벽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이 범람하고 창녕군 이방면의 주민이 고립되는 등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에는 이틀간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9일 오전 3시까지 23개 면에서 1,376명이 대피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에서는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계속되고 추가 수해 피해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굵은 빗줄기가 그치지 않아 농경지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피해 현장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참깨 비닐하우스가 진흙에 잠겨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로 옆 고추 비닐하우스도 온통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수박이 방치돼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 바로 옆 고추밭의 지지대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누워버렸습니다. 침수 후 채 농경지를 복구하지 못한 흔적들입니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는 지난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 67가구의 가정집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물이 120cm 가까이 차오르면서 논밭과 비닐하우스도 꼼짝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양방이랑 4km 이상은 침수가 됐고요. 한 1m 20 정도, 한 50헥타 이상 침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집이 물에 잠기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시설 피해가 워낙 심각해 농경지 복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이천시 율면의 한 마을은 산양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면서 하천이 범람해 마을을 덮쳤습니다. 파밭과 깻잎밭이 흙에 파묻혀 망가지고 복숭아 낙과 피해도 심각하지만 가정집 침수 피해가 만만치 않아 주택 피해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대민 지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민들은 애써 농경지를 복구한다 해도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거의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수확량 급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70%는 그냥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 이 정도죠. 오늘도 보시다시피 하늘이 무심하게 말이야. 예? 또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슴은 진짜 탑니다. 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만여 명이 방문하던 이길리의 팜스테이 시설도 이번 폭우로 인해 전부 침수됐습니다.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촌에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에 비구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부지방에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속한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경지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빗줄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끝없이 퍼붓는 굵은 빗줄기로 복구 작업이 더뎌져 농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을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면서 농촌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쏟아지는 비에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안성과 철원, 충주 등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비구름은 주말 사이 남부로 내려가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인명피해도 2011년 태풍 이후 9년 만에 가장 심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47일째인 지난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8명, 실종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업부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9일 오후 2시 기준 24,387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되고 648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는 한편 과원 78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 면적이 하루 사이 15,000헥타르 이상 급증했는데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북 7,736헥타, 전남 6,805헥타, 충남 2,798헥타, 경기 2,571헥타 순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폐사는 전국적으로 140만 마리 정도의 가축이 폐사되었습니다. 빗줄기가 이어지는 경기, 강원 등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복구 작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른 충북, 전북 등에선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등이 대거 투입돼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피해 지역에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제주와 경남 지역에 10일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7개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지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농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외래종 벼품종의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외래종 벼품종의 경우 기후 환경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아 비료 조절이 어렵거나 병해충에 약해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외래종 벼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각 지역에 적합한 최고 품질 국산 벼품종을 선발해 보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외래종 벼 품종 재배 면적을 오는 2024년까지 10,000헥타르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외래종 벼 품종들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 면적 가운데 추청벼 등 외래종 쌀 품종 재배 면적은 65,974헥타르, 전체 면적의 약 9%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땅에서 외래종 벼 품종이 지속적으로 재배된 이유 중 하나는 외래종이 맛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 실시된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벼 품종의 맛이 외래종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외래종 벼 품종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지는 탓에 농민들은 재배가 까다롭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쌀 주산지인 경기이천과 외래종 벼 품종을 대체할 최고 품질의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신품종은 해들과 알참미입니다. 해들의 경우 재배 면적이 지난해 131헥타르에서 올해 1,020헥타르로 늘어나 외래종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를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알참미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 10헥타르에서 올해 947헥타르로 늘어나 이천 지역에서 재배되는 추청벼 면적의 15%까지 대체한 상황입니다. 밥맛이 좋다는 인식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육성 최고 품질 벼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농협, RPC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외래종 쌀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삼광벼, 영호진미 등 최고 품질의 벼 품종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개발해온 벼 품종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ASF 차단용 광역 울타리가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강원 북부 등에 설치한 ASF 차단용 광역 울타리 37곳을 비롯해 2차 울타리 160곳에서도 파손이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7곳에 대한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강우 전후 반복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차단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경제지주와 한국포도협회가 7일 포도데이를 맞아 농협유통양재점에서 2020년 포도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도데이는 농협과 한국포도협회가 포도송이 모양을 닮은 8월 8일을 전후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포도 효능 및 선별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포도협회 관계자는 포도 재배 농가들과 함께 새로운 품종과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산 포도를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대한적십자 강원지사와 함께 의사, 간호사, 전문 상담요원 등 94명의 전문 상담 활동가를 동원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이재민 등 재난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새농민중앙회는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새농민 농산물 꾸러미 사랑 나누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6일 땅끝마을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까지 전국 153개 새농민 시군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한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농촌 지도자 역할을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새농민회의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금융정보와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명품 브랜드는 누구나 주목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금융투자 상품에도 명품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기업들에 투자하는 명품 테마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혹시 명품 좋아하세요? 비싼 가격, 한정된 수량으로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품 가격은 뛰고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저성장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럼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명품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명품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이익일까요? 제로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오늘은 명품 브랜드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장 지수 펀드 ETF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TF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전체를 일반 종목처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명품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는 어떨까요? 올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명품 테마 ETF는 명품 소비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글로벌 럭셔리 지수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럭셔리 브랜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럭셔리 브랜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럭셔리 산업 중 특히 명품 시장은 경기를 타지 않고 연간 3에서 5%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럭셔리 매출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명품 소비가 가장 먼저 회복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문을 연 한 명품 매장은 1일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 매출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명품관 매출은 성장세를 보였을 만큼 불황을 모르는 럭셔리 산업 투자에 관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성장,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2019년 럭셔리 시장을 성장을 이끌었던 Y세대와 Z세대는 2025년이 되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럭셔리 상품 구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커머스의 부상과 더불어 온라인 럭셔리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올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명품 테마 ETF는 어떤 특징의 펀드인가요? 이 ETF는 명품 소비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S&P 글로벌 럭셔리 지수를 따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럭셔리 지수는 시계, 가방, 구두 등 일반적인 명품 제품뿐만 아니라 요가복 등 모든 상품의 전반에 걸친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 80여 개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내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명품 브랜드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입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명품처럼 불황을 모르는 럭셔리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눈여겨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